걸레가 제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젖은 걸레였습니다. 더러운 물이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주방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도 못 닦아? 대체 시집와서 뭘 배운 거야? 바닥을 다시 닦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걸레로 한 칸 한 칸 닦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쯧쯧, 친정이 가난하니까 이것밖에 못하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그때 31살이었고 결혼한 지 3년째였습니다. 남편 민준이와는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대학교 동기였던 우리는 5년을 연애했고 28배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중소기업 과장이었고 저는 대학병원 간호사였습니다. 월급은 남편이 300만 원, 저는 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합치면 550만 원,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 이순자 씨는 62살이었고 남편의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외아들이었고 시누이가 둘 있었는데 모두 시집을 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고 우리는 시댁에서 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상냥하셨고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3개월 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친정 이야기를 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주말에 친정에 다녀와도 될까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친정, 또 가게? 지난달에도 갔잖아. 2달 만인데요. 쯧쯧, 시집 왔으면 시댁이 친정이지 무슨 친정을 그렇게 자주 가려고 해.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제 친정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친정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아버지는 작은 회사 다니시고 어머니는 주부세요. 회사가 어디? 중소기업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그렇게 가난하구나. 가난하다는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엄청나게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 아버지와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수진아, 내가 정말 그 남자를 사랑한다면 우리 신분을 숨기고 결혼해라.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대한그룹 회장이셨습니다. 총수 일가였고 저는 외동딸이었습니다. 집안 재산만 8천억이 넘었고 아버지 개인 자산은 1조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삶이 싫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재벌가 딸로 살면서 진짜 친구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제 돈을 보고 다가왔고 제 진심을 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갈 때 결심했습니다. 평범하게 살겠다고 신분을 숨기고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기숙사에서 살았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그냥 평범한 중산층 집딸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이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줬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다고 했고 함께 열심히 살자고 했습니다.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니까요. 결혼을 결심했을 때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저 결혼하고 싶어요. 누군데?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재벌가 딸이라는 걸 알면 그 남자가 변할 수도 있어? 안 변해요. 민준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다면 시험해봐야지. 무슨 시험이요? 내 신분을 숨기고 결혼해라. 그리고 5년을 살아봐라. 5년 동안 그 남자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때 신분을 밝혀라. 저는 고민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민준이를 시험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아버지 말씀도 일리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결혼할 때 친정을 평범하게 꾸몄습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 부장으로 소개했고 어머니는 주부로 했습니다. 집도 평범한 아파트로 전세를 얻었습니다. 결혼식도 작게 했습니다. 하객 100명 정도의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시댁 쪽에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너는 살림도 제대로 못해. 밥도 맛없어. 청소도 엉망이야. 친정에서 뭘 배웠니? 매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은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나이 드셔서 그래 이해해줘. 하지만 너무하잖아. 매일 욕을 하시는데.
욕이 아니라 교육이야. 어머니가 널 더 나은 며느리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야.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내가 생각하는 거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부족한 거지. 남편과 싸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편만 들고 제 말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밤에 혼자 울었습니다. 친정에 전화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5년을 참아야 한다고 약속했으니까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직장 그만둬. 네? 왜요? 며느리가 일을 나가면 집안 살림을 누가 해? 그만두고 집에만 있어. 하지만 저는 일하는 게 좋은걸요. 좋고 싫고가 어딨어?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결국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사랑하던 간호사 일을 포기했습니다. 동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그만두는 거야? 응, 어쩔 수 없어. 시어머니 때문이지? 응, 너무 힘들면 이혼해. 그렇게까지 살 필요 없어. 하지만 저는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를 사랑했고 5년을 채워야 했으니까요.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니 더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저를 감시했습니다. 이게 뭐야? 설거지도 이렇게 하니? 빨래도 제대로 못 개니? 밥은 왜 이렇게 맛없어? 매일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견딜 수 없었지만 참았습니다. 5년만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친정 부모님을 모욕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명절이었습니다. 추석이었고 양가 부모님이 모두 모이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만나기로 했고 제 부모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정장을 입으셨고 어머니는 수수한 한복을 입으셨습니다. 평소 아버지는 수천만 원짜리 맞춤 정장을 입으시지만 이날은 백화점에서 산 기성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억 원짜리 보석은 모두 집에 두고 오시고 평범한 액세서리만 하고 오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부모님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냉랭했습니다. 앉으세요. 딱딱한 목소리였습니다. 차를 대접했는데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돈 어른께서는 무슨 일 하신다고 했죠? 중소기업에서 일합니다. 중소기업요? 큰 회사는 못 다니시나 봐요.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네, 능력이 부족해서요. 그래서 딸도 그렇게 키운 거네요.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수진이를 잘못 키웠나 봅니다. 잘못 키운 정도가 아니라 아이 교육을 안 시킨 것 같은데요. 저희 집에 와서 하는 꼴을 보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고 청소도 엉망이고 밥도 맛없고 대체 뭘 가르친 거예요? 아버지의 주먹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무시당한 저 겁는 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10대 재벌 총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 숙여 인사하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범한 중소기업 부장으로 앉아서 며느리 시어머니에게 욕을 먹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참으라는 신호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수진이를 더 잘 가르치겠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모욕당하는 걸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아버지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아 딸 5년만 참아라. 약속 지켜라. 눈물이 더 났습니다. 5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미 3년이 지났지만 아직 2년이 남았습니다. 2년을 더 이렇게 살아야 한다니 막막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가신 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돈들 갔어.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가더라. 제가 화장실에 있어서 몰랐어요. 쯧쯧 그것도 교육이 안 된 거지. 그날 밤 남편과 큰 싸움을 했습니다. 민준아, 어머니가 오늘 우리 부모님한테 너무하셨어. 뭐가 너무해? 욕을 하시고 무시하셨어. 그게 욕이야? 그냥 사실을 말씀하신 거지. 사실이라니. 너희 집이 가난한 건 사실이잖아. 어머니가 뭘 잘못하신 거야? 그 말에 화가 폭발했습니다. 우리 집이 가난해서 뭐가 어때? 가난하면 무시받아도 돼? 무시가 아니라 사실을 말씀하신 거라고.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여보, 진정의 어머니는 내가 더 나아지길 바라시는 거야. 나아지긴 뭐가 나아져? 매일 욕먹고 무시당하는데. 그만해, 어머니 욕하지 마. 나는 내 부모 욕하지 않았어. 근데 너는 내 부모 욕해도 괜찮아? 내가 언제 욕했어? 방금 가난하다고 했잖아. 사실이잖아.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혼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5년을 채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께 전화했습니다. 아빠, 저 이혼할래요. 왜? 무슨 일이야? 못 참겠어요. 시어머니도 힘든데 남편까지 저를 무시해요. 아버지는 한참 침묵하셨습니다. 수진아, 1년만 더 참아라. 1년이요? 응, 1년만 더 버텨봐라.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신분 밝히고 이혼해라.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1년을 더 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1년이 지옥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학대는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만든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딴 걸 어떻게 먹어? 걔도 안 먹겠다. 어느 날은 제가 입은 옷을 찢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옷을 입고 다녀? 창피해 죽겠네. 어느 날은 제 물건을 몽땅 밖에 버렸습니다. 내 물건은 다 쓰레기야. 견딜 수 없었지만 참았습니다. 1년만 참으면 된다고 매일 되뇌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부터 고통이었습니다. 밤에 잠들 때까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체중이 10kg가 빠졌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다 멀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친구 만나는 것도 싫어하셨거든요. 며느리가 밖에서 놀 시간에 집안일이나 해. 그렇게 고립됐습니다. 세상과 단절됐습니다. 시댁과 저만 남았습니다. 지옥 같은 1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4년째가 됐습니다. 결혼 4년, 약속한 5년까지 1년이 남았습니다. 365일 후면 자유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진 겁니다.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하시다가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즉시 119에 전화했습니다. 남편한테도 연락했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며느리입니다. 환자분이 뇌출혈입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수술이 필요한데 성공률이 50%입니다. 그럼 나머지 50%는요? 사망하실 수 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를 그렇게 미워했지만 돌아가시길 바란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됐어? 수술해야 한대. 뇌출혈이래. 뭐? 뇌출혈?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수술비가 5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5천만 원이요? 남편이 놀랐습니다. 우리 통장에는 2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5천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어떡하지 돈이 없는데?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때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제 친정에 연락하면 돈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 전화 한 통만 하면 5천만 원은 즉시 해결됐습니다. 아니 5억이라도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제 신분이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아직 5년이 안 됐는데 1년이 남았는데 지금 밝히는 게 맞을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빨랐습니다. 사람 목숨이 더 중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저를 괴롭혔어도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가서 아버지께 전화했습니다. 아빠, 왜?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수술비가 필요한데. 얼마? 5천만 원. 알았어. 지금 보낼게. 어느 병원이야? 서울대병원이요. 10분 안에 해결해 줄게. 고마워요, 아빠. 근데 수진아, 이제 신분 밝힐 때 된 거 아니야? 아니요, 아직 1년 남았어요. 그래도 이런 일이 생겼는데. 괜찮아요. 조금만 더 참을게요. 10분 후 병원 원무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님, 수술비가 입금됐습니다. 네, 익명 기부자분이 5천만 원을 송금하셨습니다. 남편이 놀랐습니다. 뭐? 익명 기부자? 누가? 몰라요. 그냥 익명이래요.
친정에서 보낸 건 비밀로 했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5시간이 걸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남편은 계속 궁금해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정말요? 네, 다행히 잘 됐습니다. 하지만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시어머니가 살아나셨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일주일 후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눈을 뜨셨을 때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드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내가 어떻게 된 거야? 쓰러지셔서 수술하셨어요. 수술? 돈은? 익명 기부자가 내주셨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마운 사람이 있구나. 그날부터 시어머니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저를 구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뭐가요? 내가 나를 살렸잖아. 내가 119 불러주지 않았으면 나 죽었어. 당연한 거예요. 미안하다. 그동안 너한테 못되게 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과하신다니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야, 나 잘못했어. 너무 심하게 대했어. 눈물이 났습니다. 4년 만에 처음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이제 잘 알게 며느리 잘 대해줄게.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정말로 시어머니가 변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예전과 달랐습니다. 수진아, 청소는 내가 할게. 너는 쉬어.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너도 힘들었을 텐데. 놀라웠습니다. 4년 동안 그렇게 구박하시던 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남편도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왜 저러시지? 죽다 살아나셔서 마음이 변하신 것 같아. 신기하네. 시어머니는 점점 더 다정해지셨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칭찬하셨습니다. 수진아, 이거 정말 맛있다. 제가 청소한 걸 고마워하셨습니다. 집이 깨끗하니 좋구나. 친정 이야기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5년까지 6개월 남았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6개월만 더 참으면 5년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비밀을 알아차리신 겁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수진아, 내 옷 좀 사자.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그동안 너한테 미안했어. 옷이라도 사주고 싶어? 고마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옷을 골라주셨습니다. 이거 어때?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예뻐요. 그럼 이거 사자. 계산을 하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진 아가씨?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아버지를 모신 분이었습니다. 최 비서님, 왜 여기 계실까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따님이시잖아요. 여기서 뵙다니 반갑습니다. 회장님 따님? 시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세요? 아, 이분은 말을 막으려 했지만 최 비서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대한그룹 회장님 비서실장 최기철입니다. 따님께서 여기 계시길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따님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가 어리둥절해 하셨습니다. 이분이 저희 회장님 따님 박수진 아가씨신데요. 박수진이요? 우리 며느리가요? 네, 따님이시지 않습니까?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너 대한그룹 회장 딸이야? 최 비서님도 분위기를 눈치채고 당황했습니다. 제가 실례를 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최 비서님은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만 남았습니다. 백화점 나가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설명해봐. 대한그룹 회장 딸이라는 게 무슨 소리야?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에요. 저는 대한그룹 회장 박진수의 외동딸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왜 숨긴 거야? 아버지와 약속했어요. 5년 동안 신분을 숨기고 살라고. 왜? 진짜 사랑을 시험하고 싶으셨대요.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하는지. 그럼 민준이는 몰라? 네, 민준이도 몰라요. 시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으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그럼 그동안 내가 너한테 한 짓은?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나는 재벌가 며느리한테 걸레를 던지고 욕을 하고.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났어요. 아니야, 괜찮을 리가 없어. 나는 정말 최악이었어. 시어머니는 계속 우셨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수진아, 용서해줘, 제발. 진작 용서했어요. 고마워. 너 같은 며느리를 둬서. 그날 시어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집안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 왜 신분을 숨겼는지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어. 내가 그렇게 훌륭한 집안 딸인 줄도 모르고. 집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야, 중요해. 내가 어떤 집안이든 상관없지만 나는 내가 가난하다고 무시했어. 그게 잘못이야. 이제 괜찮아요. 민준이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한 달 후요. 결혼 5년 되는 날. 그래, 그날 다 같이 얘기하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아직 회사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한 달만 참아라. 그 후엔 내가 주인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이제 너한테 고개 숙일 거야. 그동안 잘못한 걸 평생 속죄할 거야. 그러지 마세요. 아니야, 그래야 해.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더더욱 저를 극진히 대하셨습니다. 마치 공주님 모시듯 했습니다. 수진아, 이거 먹어. 수진아, 이거 해줄게.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수진이한테 왜 그렇게 잘해주세요? 며느리한테 잘해주면 안 되니?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너무 달라지셔서.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야.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결혼 5년이 되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저는 아버지께 연락드렸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에 시댁에 오실 수 있어요? 왜? 드디어 밝힐 거야. 네, 5년이 됐어요. 알았어, 어머니랑 같이 갈게. 저녁 6시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수천만 원짜리 맞춤 정장을 입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수억 원짜리 한복과 보석을 하셨습니다. 뒤에는 비서들이 따라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아버지가 위어 믿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대한그룹 회장 박진수입니다. 남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대대대한그룹 회장님이요? 네, 그리고 이분은 제 딸 박수진입니다. 저를 가리키셨습니다.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제 모든 걸 밝힐 때가 왔습니다. 거실에 모두 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저까지 5명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대체 무슨 일이야? 장인어른이 대한그룹 회장님이시라니. 민준아, 내 얘기 좀 들어줄래? 저는 처음부터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남편은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뭐가? 나는 너를 몰라봤어. 5년 동안 어머니 편만 들고 너를 무시하고.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어. 나는 최악의 남편이었어.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일어나, 민준아. 아니야, 용서받을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저는 남편을 일으켰습니다. 이미 용서했어. 정말? 응, 5년 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건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남편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우셨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부모님께 큰절을 했습니다. 그동안 따님을 너무 못되게 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사돈어른 수진이가 이미 용서했다는데 저희도 괜찮습니다. 어머니도 시어머니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날 밤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강남 대치동에 있는 1000평짜리 대저택이었습니다. 집을 본 남편은 기절할 뻔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응, 이렇게 크다니. 어릴 때부터 여기서 살았어. 집사가 인사했습니다. 아가씨,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아가씨 건강하신 모습 뵈니 좋습니다. 운전기사도 왔습니다. 아가씨, 차 준비됐습니다. 밖을 보니 롤스로이스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멍하니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다 현실이야? 응, 현실이야. 나 꿈꾸는 거 아니지? 아니야. 그날부터 남편은 적응하는데 힘들어했습니다. 갑자기 재벌가 사위가 된 겁니다.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아버지가 대한그룹 계열사 임원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연봉이 5천만 원에서 2억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나는 이럴 자격이 없어. 무슨 소리야? 5년 동안 너한테 못되게 굴었는데 이렇게 좋은 대우를 받다니. 그건 다 지난 일이야. 아니야, 나는 평생 후회할 거야. 남편은 변했습니다. 예전에 그 자신만만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항상 조심스러워했고 눈치를 봤습니다. 수진아, 이거 해도 돼? 수진아, 저거 사도 돼? 모든 걸 제게 물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되고 남편이 눈치 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계속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혼하자. 뭐? 나는 너랑 어울리지 않아. 무슨 소리야? 너는 재벌가 딸이고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우리는 안 맞아. 민준아, 나는 너를 사랑해서 결혼했어. 집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알아, 근데 나는 자격지심 때문에 힘들어. 자격지심? 응, 항상 내 눈치를 보게 돼. 내가 나를 무시할까봐 두려워. 나는 한 번도 너를 무시한 적 없어. 알아, 근데 내 마음이 그래.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부부 상담을 6개월 동안 받았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두 분의 문제는 권력의 불균형입니다. 아내 쪽이 너무 강하고 남편 쪽이 약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분이 독립적인 일을 하셔야 합니다. 아내 집안에 기대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남편이 결심했습니다. 나 회사 그만두고 사업 시작할래. 무슨 사업? IT 스타트업. 예전부터 하고 싶었어. 저는 지지했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민준이가 사업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투자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안 돼. 네? 내가 투자하면 또 너희 집안 덕분이 되잖아. 민준이가 스스로 해야지.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3억을 투자했습니다. 저축한 돈과 대출을 받아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직원도 5명밖에 없었고 사무실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수진아, 이게 내 꿈이었어. 잘 될 거야. 고마워, 믿어줘서. 2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성공했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감이 생겼고 당당해졌습니다. 우리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예전처럼 평등해졌습니다. 사랑도 깊어졌습니다. 3년 후 남편의 회사가 상장했습니다. 아버지가 축하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도 변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저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저도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예전의 일은 다 잊었습니다. 용서했고 사랑했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더 성장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한국에서 손꼽히는 젊은 사업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검소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어제 시어머니와 차를 마셨습니다. 수진아, 나는 정말 행복해? 저도요, 어머니. 너 같은 며느리를 둬서 나는 복받았어. 제가 복받았죠. 아니야, 나는 너한테 못되게 굴었는데도 너는 나를 용서했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잖아요. 그래, 근데 용서는 아무나 못해.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저야말로요. 오늘은 남편과 데이트를 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가는 데이트였습니다. 아이들은 시어머니가 봐주셨습니다. 영화를 보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아,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나도. 응, 힘들었지만 이겨냈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건 사랑 때문이야. 맞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문득 1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걸레를 맞던 날, 무릎 꿇고 바닥을 닦던 날, 부모님이 모욕당하던 날, 그 모든 힘들었던 순간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시어머니도 변했고 남편도 성장했고 저도 강해졌습니다. 인내의 시간이었지만 배움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이고 권력이 아니라 인내고 복수가 아니라 용서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런 게 진짜 부자구나 싶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이 많아서 부자인 겁니다.